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과 대통령 예비 후보와의 라이브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고 우리 또 황교안 예비 후보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함께 맡은 황유선 전 아나운서 그리고 작가 황유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캡틴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청년위원회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김유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최고의 주인공이시죠. 바로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황교안 예비 후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는 좀 들어주셔야 예.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좀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리 없이 대답이 가능하신지. 뭐 질문이 곤란한 건 없는 것 같고 예, 답변이 곤란한. 정확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계셨거든요. 그때 그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 권한 대행 시계가 그거 왜 만드셨는지 좀. 본래 예. 뭐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총리도 예. 마찬가지,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손님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귀빈들이 네. 있죠. 예. 이분들에게 선물들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선물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몇 명을 쓰게 될지, 예. 몇 명이 올지, 몇 개를 쓰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대개 한 3개월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근데 그때의 직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도 예. 이제 그 기념품이 떨어지니까 네.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때의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네. 뭐 짧게 만든 거죠. 짧게 네. 만들었다. 좀 궁금했습니다. 그게 저는 아유 첫 아주- 질문부터 굉장히 아주 의미가 없는 네. 질문인데 궁금했습니다. 나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예. 그 직원들이 뭐 실무적으로 하는 거고 예, 뭐 총리가 바뀌면 바뀐 총리에 따라서 예. 또 뭐 대통령 권한대행 뭐 네. 특별한 이제 네. 경우긴 하지만 직함이 바뀌니까 예. 그 직함에 네. 따라서 차이는 아, 만든 네네네. 거예요.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서 무슨 의전을 챙겨냈으니 그러는데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한번 예. 이렇게 네. 여쭤봤습니다. 예, 네. 일부러 이제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네. 우리 저 외국 손님들이 오시거나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드리는 선물들이 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직함을 넣은 건데 네. 그 당시에 제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네. 그게 정식 직함이었어요. 네. 아주 명확하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비전 발표회 하는 거 잘 지켜봤습니다. 그때 정말 청년처럼 멋지게 네. 하얀색 셔츠만 입고 나오셔서 발표 되게 참 잘 들었는데요. 유난히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 이게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그 핵심 정책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전국민 1가구 1주택 프로젝트 해서 또 신혼부부에게는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집 콘서트도 쭉 하고 그랬는데 제일 이제 취약한 것이 이제 청년들. 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신혼 부부가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그것을 내 생각에는 네. 결혼하는 모든 젊은 이들에게 네. 좋은 집을 제공을 해주자. 네. 그 형식은 뭐 장기 임대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네. 있겠는데 뭐 어쨌거나 결혼하면 네. 좋은 괜찮은 집, 살만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자 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번에 바로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좀 긴 시간을 두고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결국 5년 임기 안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장기 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일을 추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의 뭐 네. 80% 정도를 주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면 예. 우리가 정말 결혼하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집이 마련될 수 있어서 네. 결혼하는 것이
집 때문에 부담되지 네. 않게 네.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 미래가 있다. 그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택 보급률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들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내가 생활권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집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택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예.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살고 네. 싶어하는 지역은 뭐 수도권이죠. 이겠죠. 대도시권이나. 그것도 이제 서울이나 이런 예. 데겠죠. 아직도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네. 들면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이 확 늘어날 수 있는 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정부가 우리가 저 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집 공급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문제예요. 예. 얼마든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노후 주택이 있어요. 예. 이걸 리모델링하면 전국에 300만 호가 있습니다. 예. 뭐 서울 수도권에도 많죠. 예.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1, 2층짜리를 7, 8층짜리로 짓게 되면 예. 이게 7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엄청난 아파트 뭐 또 뭐. 좋은 집들을 공급할 수 있는 네. 거죠. 길은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부산- 과밀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쵸, 만약에 과밀화. 1, 2층 이제 수도권에 1, 2층 건물을 7, 8층으로 올리면 이게 인구가 한 4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그래도 복잡한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금 이제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부흥 그것과는 좀 반하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 뭐 이런 문제는 딱 이 한 아젠다만 놓고 할 일이 아니라 예. 같이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예.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 땅 사실은 이제 요새 KTX로 말하면 예. 2시간 네. 뭐 반이면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KTX도 시속 300km짜리 열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2시간 이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을 개발한 튜브형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이건 시속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오래 안 갑니다. 네. 이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1시간 이내 가는 거예요. 뭐 근데 1000km면 30분도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네.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신혼 부부에게 예. 새 집 마련에 네. 들어갈 수 있다고는 희망을 주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밀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계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 네. 고문을 주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역이. 그럼 그런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그 규제를 풀 경우에 또 많은 또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 재개발 재건축, 네. 그다음에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그것만 말해도 노후주택 300채를 만약에 리모델링해서 네. 1층짜리를 8층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7배, 2천만 호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네. 뭐 그린벨트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용적률 같은 것을 네, 조정을 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린벨트 훼손하지 않고 예. 네. 그렇게 하고 충분한 집 아, 공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뭐 모든 후보 그리고 모든 정권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계속 댓글로 질문을 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저희가 여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바로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예, 있죠. 어떤 거 예, 어떤 우리 궁금하신 거? 모두 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죠.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예. 없고요.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대선 출마라는 지금 물론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며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네. 계기. 이 정부가 나를 불러낸 겁니다. 문재인이 소환을 네. 했네요. 이렇게. 이 정부가 잘했으면 내가 네. 나올 필요가 없죠. 네, 망가진 나라에 더 설상가상. 네, 정권 지난번에 저 4.15 총선 이후에 네. 의석 180 차지한 뒤에는 완전히 독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이제 나라는 정말 문재인 네. 정권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탄핵 이후에 네.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화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위기입니다. 뭐 그럴 때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경륜으로 나라를 다시 되살려낼 네. 수 있는 네. 그런 사람. 네. 지금 뭐 우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런 사람 중에 사실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사실상 그다음에 국정을 운영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네. 책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총체적인 대응 경험 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나서게 되었고 네. 거기에 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평소 좀 이미지가 좀 이미지. 이미지가 좀 네. 딱딱하시다. 소위 말해서 뭐 노잼이다. 뭐 이런 청년들 사이에 그런 네, 약간 의견이 이런 많아요. 이미지도 있으세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옆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당히 강단 있으시고 목소리도 파이팅도 있으신 것 같아요. 노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노잼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 네. 원래 제가 좀 오늘 센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곧 선거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성이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지금 하려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노잼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전통시장을 갔어요. 예, 예. 갔는데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응원하시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또 춤을 추재요. 네. 그래서 같이 또 못 추는 춤을 췄어요. 아, 그래요? 예. 영상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마 보도가- 오늘 시간 보도가- 갔다 왔으니까 네네. 보도가 네, 되겠죠. 한번 네. 보십시오. 그렇잖아. 어제 예고를 했을 때 우리 저희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로투 댄스라고 유행을 하는데 예. 혹시나 괜찮으면 나중에 황교안 후보와 이제 제로투 댄스가 가능한가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건 차마 제가 못 추겠네요, 진짜.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좀 네. 시청률이 좋다면은 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안 그래도 못할 바가 뭐가 색소폰 있겠습니까? 연주도 하시고 색소폰 연주, 맞아. 그러잖아요. 가장 즐겨하는 곡이 뭔가요? 가장 즐겨 잘하는 연주. 아, 예. 색스폰. 네네. 뭐 말수 줄이자는데. 네. 네. 아니 제가 후보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네. 그 색소폰으로 많이 예. 부르는 노래 중에는 네. 눈이 내리네. 아. 동글라네주. 네네. 다 같이 나오네. 아, 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눈이 내리네. 네. 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프랑스. 거 있어요? 뭐 많지요. 뭐 예. 오버 더 레인보우. 오. 이런 거. 네, 저렇게 그런 부드러운 곡들이 색소폰으로 연주하면 굉장히 감미롭고 예. 예.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요. 이제 가장 적임자고 국정을 운영해 보셨고 하는데 만약 이제 대통령으로 진짜 당선이 되신다면 그 첫 임기 한 2년 동안은 지금 이제 180석을 지금 현재 여당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대안이 있습니다. 네. 어떤 대안이?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죠. 대안이 있는데 네. 교환의 대안.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네. 지난 정부의 4년 차에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네. 무모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부가 어떤 좋은 법안을 내도 네.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네. 대면서 통과를 안 시켰어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원격 네. 의료 이런 거 사용하는 이런 법인데 음. 말로는 다 좋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협의에 들어가면 예. 합의를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내가 알기로 뭐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뭐하지만은 예. 네. 네. 지금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단체죠. 아, 굉장히 예. 큰 단체. 네, 짐작하시겠죠. 예, 네, 어떤 네, 단지? 네. 그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과를 못 시켰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우리 박근혜 정부 네. 후반부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국정은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여러 방안들을 썼습니다. 네. 행정 입법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행정 방법을 입법.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거 외에도 위기 돌파 수단이 있습니다. 네. 미리 얘기하면 저자들이 다 막을 테니까 아.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제가 한 예로 가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다라는 뭐 거죠. 어렵지만 네. 길은 있다. 아, 그 대신에 네.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어, 국민들이 그렇죠. 함께 안 하시면 정말 길이 없죠. 아, 지난- 그거는 다행입니다. 그 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사실 당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 당시에 당 대표를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천 논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은 그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이런 오해들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네.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도 네. 영웅주의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집단지성, 가치 네.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불신이 깊지요. 네. 뭐 이걸 이제 예를 들면 구태 정치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당에 들어온 뒤에 네. 예를 들면 여러 영역들이 있죠. 인재 영입, 정책 개발, 예. 또 현장 행보, 네. 뭐 이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정치 경험이 있고 네. 또 뭐 국민들에게 또 나름대로 신뢰를 받아왔던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맡겼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경제 대안,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들을 우리 네. 김광림 그 당시 예. 최고위원에게 네. 맡겨가지고 이분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네. 우리 불온 국민들 부자 되게 하는 정책 네. 그걸 만들어냈죠. 또 인재 영입도 네. 염동열 위원장에게 제가 네. 맡겨서 네. 인재를 찾아냈어요.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법조계는 알지만 다른 영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했고 네. 또 이렇게 소통 능력이 있는 분에게 제가 네. 맡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임해서 같이 하는 네. 이런 정치를 해보자 어. 이런 네. 것이죠. 아.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도 예. 제가 네. 공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네, 네, 네. 중립적이고 또 정치를 오래 했고 또 우리 당 안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분을 이제 세워서 했지요. 네. 근데 결과는 이제 총선 실패로 우리가 예. 끝났죠. 예. 그 과정에서 참 아쉬운 게 많이 있고 네. 또 국민들에게 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지 못한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다른 부분들 잘 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공천 과정에서는 잘 음. 잘했다는 그 평가를 못 받지요. 예.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지켜왔던 이런 네. 많은 동지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국민과 이분들에게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자성의 성찰의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정부가 나라를 네. 망가뜨리는 폭망의 길을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임이라도 책임감의 발로해서 또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 네. 이래서 이제 아. 정치를 다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노동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민노총, 전교조 이렇게 노동 뭐 이거를 노조라고 하지만 사실 기득권이잖아요. 그 집단은 그렇지만 반대로 아르바이트라든지 비정규직 노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10분의 9는 노조에 가입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를 위한 네, 유지 발전을 위한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민노총은 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아니라 네, 자기 집단만의 그렇죠. 네, 민노총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네.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집단의 이익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네.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서 근로하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이 있는데 네, 네, 자기 조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가서 집단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하고 데모해가지고 결국
그 기업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렇죠. 정말 반민주적이고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계속 이런 반복되고 행태는 있잖아요. 네. 이런 말씀대로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네.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이제 민노총 위원장이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힘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진짜 법치주의국가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말도 안 안 되는 되는 일인데요. 네.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도 네. 책임이 큽니다. 네. 그래서 더 큰 책임은 합법적인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이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하면 네. 국민들에게 양심선을 해야 돼. 우리는 법 무시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기 때문에 법 네. 무시하고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국민들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집행력이 없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 이후에는 네.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누구든 네. 법을 어기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네. 노동 개혁이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청년 입장에서 네, 하실 말씀이 개인적으로 많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또 부산 출신이다 네. 보니까 지난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 이제 저기 그 회사 한진해운 아시죠? 어떻게 보면 그게 세계 7위의 해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없앴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상선으로 넘어간 이제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노동을 말씀하시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로 그 해운에 계신 노조에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후보된 입장에서 좀 만져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노사라고 하는 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만 생각하다 보면 네. 노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네. 네. 거꾸로 또 노만 챙기게 되면 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균형 있는 노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동안 민노총이 이것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으로 합리적인 뭐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예. 무조건 민노총의 그 의지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네.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네.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정말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좀 절차가 양쪽에서 생략되고 또는 잘 지켜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이런 분들의 이 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정부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 채널의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보통 20대, 30대가 많습니다. 지금 이걸 뭐 아시리라 생각 들지만은 특히나 젠더 갈등이 정말 심합니다. 젠더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정말 심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제 그 이야기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거는 바로 여성이신 우리 황유선 선배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갑자기 가지고 저한테요? 있는지 그리고 또 역시 지금 우리 네. 예비 후보자님이신 우리 네.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우리 후보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예. 후보님 의견 듣도록 합시다. 네.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 긍정하는 분도 있고 또 부정하는 분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도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예. 지켜내고 네.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 예. 뭐 이런 의견도 있죠. 네. 저는 여가부 폐지 등의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국정을 너무나 망가뜨려 놨습니다. 네. 이게 여가부뿐만 아니라 고쳐야 될 이런 부서가 많이 있어요. 뭐 통일부 얘기도 했더군요. 네. 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중소 벤처 기업부 예. 네. 이것을 이제 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네. 이 어느 한쪽에 권한을 주면 다른 쪽에 또 이제 권한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쯤은 음. 또 이 정부가 정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지난 정부의 걸 이어가지고 네. 나서 이어가지고 우선 진행을 해놓고서는 네.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온 거예요. 네. 이제는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를 네. 원하신다. 여가부 문제뿐만 아니라 예. 전면적인 네.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 네. 특히 우리가 미래 대비하기가 부족한 시스템이에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막 코로나 이후에 네. 막그 국제 주류일 텐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되고 있고 예. 우리 부처도 그런 준비가 못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예. 작은 것보다 좀 큰 틀에서의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참 이제 이런 생각을 20대, 30대 남성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항상 제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기성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여성에 대한 이 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에 대해서 많은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 차별이라는 게 정말 많이 존재를 했거든요. 이를테면 뭐 정말 남동생이나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뭐 공장에 나가서 일하던 여성들도 있었고 정말 우리 그 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오신 부모님부터 정말 많은 여성들이 희생을 해왔던 입장이라면은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은 그런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저출산 문제부터 모든 것이 이 자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예, 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네. 제가 검사 시절에 여검사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 여검사 회의. 예, 여검사 회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럼 남검사 회의는 있나요? 예, 네. 남검사 회의는 없는데 여검사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예, 네. 지금은 21세기다. 예, 우리가 실력과 공정으로 네. 평가받는 이런 시대가 네. 됐는 것 같다. 예, 그 뭐 여검사 회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네. 잘 논의하되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네. 정말 공정하게 경쟁해서 네. 그 취업도 할 수 있고 예. 또 이 승진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네. 않나. 저는 사실 이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다. 네.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여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검찰에 들어 있는 걸로 예를- 제가 알고 활약도 있는데요. 잘하고 있죠. 굉장히 예, 많이 활약도 알고 잘하고 있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뭐 거기 따로 이렇게 뭘 무슨 프리미엄을 줘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냥 뭐 다 잘해요. 네. 또 뭐 거의 뭐 물론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좀 잘 못했던 부분들 이제 많이 갱정이 됐으니까 예, 좀 이렇게 네. 미래를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근데 지금 구독자들 질문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데 그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요즘에 그 후보님이 많이 활동하시는 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런 시위도 하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4.15 총선 이후에 예, 그 부정선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네, 네.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증거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조사는 뭐 쭉 했고 네. 여러 의혹들은 제가 쭉 채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로 말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6월 28일 대법원 주관에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네. 인천 원미을 예. 지역구죠. 재검표를 했는데 거기 정말 이상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어요. 예. 이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한번 투표를 했고 네. 그것에 관해서 검표를 한 거죠. 네. 검표를 하고 이제 보존해 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의가 있어가지고 재검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투표한 것이 그 함에 있는 거를 꺼내 가지고 이제 다시 재검표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재검표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투표용지가 다수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꼭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갖고 나오셨나요? 예, 혹시 1분만 좀 자료를 여기 예, 예. 화면에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혹시 휴대전화에 휴대전화라서 사진 카메라로 파일로 제대로 예, 오신 같은데요.
네. 줌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부정선거 이야기들은 각자 의견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그때 나온 예. 투표용지가 이런 게 있어요. 네. 클로즈업 혹시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이제 이게 투표용지예요. 예, 투표용지 네, 한번 클로즈업 가능하다면은 네. 예, 이게 뭐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인터넷에 많이 지금 이제 보이는 투표용지죠, 이게. 네. 재검표 과정에 근데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요즘 크게 좀 이렇게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네. 요 밑에 있는 게 투표관리관 인장 도장입니다. 네. 조금만 예, 이게 예, 투표관리관 예. 도장이에요. 그런데 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네. 이게 누군지 인식이 됩니까? 예, 네. 많이 이렇게 좀 이게 식별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들고 계셔 주시면은 그래요? 한번 예. 클로즈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예, 유성 제가 씨가 들어 좀 드릴게요. 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투표관리관이 네.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표용지를 주면 네. 우리 유권자가 그걸 가지고서 투표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받은 투표용지가 이런 투표용지였다. 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상한 네. 이런 도장이 찍힌 네. 투표용지였다. 네. 그러면 금방 내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투표용지 네. 이상합니다. 네,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 투표하는 날 그런 이의가 없었어요, 전혀. 네. 네. 없었는데 실제 다시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자그마치 1000장이 나왔어요. 1000장. 네. 한두 장이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예. 이게 이거를 이제 과연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선거 관리의 부재로 봐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투표할 때 이런 투표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네. 표가 나온 거예요. 네. 네.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그게 투표한 네.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리의 문제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건 투표한 범죄의 문제가 되는 재검. 거죠. 네, 이걸 네, 뭐 네. 관리를 잘못했느냐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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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의심이 없던 게 생깁니다. 새로 없었던 것이 새로 그렇죠. 등장했다라고 보시는 그러지 거죠. 않고선 이 천여 장이 네, 되는 네, 것이 네, 이 이게 물통을 좀 치울까요? 투표 유권자가 이런 걸 저 물통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투표를 네. 했을 리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투표용지도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배춧잎 투표용지라고 하는 건데 네, 네. 투표용지 밑이 펄이에요. 희한하네요. 예. 네, 누가 이런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왔어요. 예. 그때 검표 과정에서는 처음에 투표할 때는 이런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접히지 않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인천에서 재검표할 때 네, 거기에서 빳빳한 투표용지. 네, 이 투표용지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하면서 네, 투표함에 집어넣을 때는 접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또는 두 번 접잖아요. 네, 네, 접죠. 이렇게 되면 네, 빳빳하게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래요. 복원력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 복원력이 있어서. 예. 아니 저는 얼마나 참 훌륭한 투표용지를 거기다가 얼마나 돈을 들여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근데 2020년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 말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범죄입니다. 네. 내부 범죄란- 고발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범죄라고 싶은데. 하는 것은 이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관련되지 않아도 네. 투표함 한두 개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빳빳한 투표용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지난번에 이제 울산에서도 재검표가 두 번째 재검표가 네. 있었죠. 네. 투표용지 납품업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예. 그 100g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은 150g짜리 투표용지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언제 들어간 거냐? 예. 이거는 뭐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검표 네.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투표용지는 네. 이 규격이 양쪽 여백 규격이 일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네. 양쪽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네. 한쪽이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네. 이쪽 또는 이쪽이 네. 이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뭘 집어넣으면서 이게 재단을 잘못한 이런 투표용지들이 예. 들어가 있는 네. 것으로 추정이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증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데 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게 당내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렇죠. 이번에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아, 사실이라면 그렇죠.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공론화가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방금 네. 얘기하듯이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없었을 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예. 말도 안 돼서 예, 설마 이게 진짜 그럴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근데 하는 실제로 걸까요? 지금 이제 봤단 말이죠. 네. 재검표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투표용지가 네.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뭐 잘 알겠습니다. 밝혀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네. 이제 좀 저의 생각이라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국민들에게 선거에서도 패배했는데 승복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저희에게 박힐 수도 있고 이것도 후보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이런 투표용지를 내가 투표했냐? 네. 예. 한번 물어보세요. 국민들에게 음. 당신 투표용지가 이렇게 이상한 투표관리관 도장 찍힌 네. 걸 찍은 일이 있냐? 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예. 근데 재검표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게 뭐 네. 마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 다 모여 있는 걸 갖고 재검표한 건데 거기에서 이런 게 예. 잔뜩 나왔단 말이죠. 네. 마술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네. 않으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선거 부정은 안 된다. 네. 위조를 해서도 안 되고 예.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네.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선거 불복 네. 그것은 정치인들이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네. 그렇지만 네. 불법 선거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밝혀야 그렇죠. 되죠. 네. 저는 네. 선거 사무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네. 87년도부터 했어요. 네. 예. 이 정도면 이거를 의심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 하시면 확고한 우리 또 후보님의 의지를 또 확인은 한 것 같고요. 우리 청년 정책국장님. 예, 조금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맞아요. 지금 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후보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저 예, 먼저 예, 예, 하시죠. 환기 좀 시키는 예, 의미에서 환기를 좀 잘 평소에 또 스포츠 되게 많이 즐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완전히 있어요. 환기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테니스를 되게 잘하시다. 네. 또 하나 에피소드로는 저희 국가대표였던 이형택 또 네. 대표를 이겼다. 저는 그까지만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실력이시길래 국가대표를 이기셨는지 그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짠가요, 네. 후보님? 진짜입니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네, 진실. 네, 진실. 네. 저는 운동 잘 못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소문은 어떻게? 그래서 예. 네. 운동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택한 게 테니스예요. 예. 네. 열심히 했어요. 네. 저처럼 열심히 하면 이영택 선수처럼 돼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영택 네. 선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못하죠. 예. 네. 네. 뭐 그렇지만 이영택 선수 잘 알아요. 네. 같이 이제 테니스 또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같이 일하던 직장에서 테니스 대회를 봄 가을로 해요. 네. 그때 이제 한번 제가 이영택 선수한테 와서 한번 이렇게 시범을 좀 보여달라. 예. 네. 그랬더니 아니 좋다고 왔어요. 네. 그것도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아, 테니스 공 이런 거. 네.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범 경기를 했습니다. 네. 나하고 이영택 선수 또 우리 같이 했던 직원들 둘에서 네. 넷이서 이제 시범 게임을 했어요. 네. 네. 저 네 개짜리, 네. 네 개짜리 이제 본래는 식스 여섯 게임을 네. 이기는데 네. 둘만 너무 하면 이기는 기니까. 이걸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영택 선수 슬슬 봐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대2 마지막 딱 카운트 하나 남았어요. 예. 네. 근데 내가 딱 작심을 했어요. 예. 이영택 선수가 치면 내가 무조건 가서 딱 발리로 끊어낸다. 네.
못하면 지는 거고 네. 하면 이기는 거다. 네, 네, 네. 이런 마음으로 이영택 선수 딱 노리고 있다가 딱 거기가 이제 리턴을 하길래 네. 내가 탁 잘랐어요. 아, 그래가지고 발리 성공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경기 끝났어요. 그래. 아, 네. 오늘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에 이영택 선수가 나한테 도전을 하면 나 치자고 하면 안 치죠. 아,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최종 승자니까. 다시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는 이기는- 경기를 그렇지, 안 그렇죠. 하시겠네요. 아직까지도 안 치고 있어요. 네. 예. 네, 여기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공수처 폐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하나 올라와 있네요. 검찰권은 네, 늘 남용의 우려가 있어요. 네, 옛날에는 검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 생긴 제도가 네, 검찰이에요. 네, 그나마라도 그 당시는 법원의 권한 남용, 경찰의 수사 남용 네, 그것을 중간에서 견제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네, 또 법원의 법 적용의 남용을 또 견제하고 네, 네, 그런 네. 기관으로 만든 게 네, 검찰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몽테스큐어는 네, 우리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 네. 가장 공정한 제도가 검찰 제도다. 네, 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그렇죠. 내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네, 잃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없앨 건가 아니면 고칠 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오래 쌓아온 전통이 있어요. 예. 잘한 것도 있고 네, 못한 것도 있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건도 있었고 네. 지탄을 받은 사건도 있었죠. 네, 잘한 부분은 키우고 네, 못한 부분은 고쳐야죠. 네, 아주 혁신적으로 고쳐야 되죠. 혁신적으로 고치는 방법이 아예 검찰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나는 안 된다.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들었다는 공수처가 네,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 네, 검찰 제도가 처음 나온 것처럼 공정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들어냈어요. 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 거예요. 네, 어떻게 공정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발족하고 나서 보니까 네, 국민들이 과연 공수처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나중에 한 것을 보면 초기 벌써 여러 가지 나쁜 행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네, 법원이 잘못했으면 법원에 대한 과감한 네. 혁신이 필요하고 네, 뭐 이런 것이지 잘못했다고 해서 검찰 없애고 공수처 만들고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잘못하면 제2법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법원 공법원, 공법원 이름 이렇게 이상하네. 공법원, 공수법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면 예. 잘못한 건 개선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선진국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제 좀 이 제도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좀 막강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직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대통령 임명직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과다 충성을 하다 보니 그 과다 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막 정치적인 보복이 발생을 하고 이런 순환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권의 개가 돼 가지고 지금처럼 말씀하셨던 그런 개혁이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좀 만약에 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 예. 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정인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제는 영웅주의 시대는 끝나야 네. 된다.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의 권한도 적정한 정도로 분산돼야 된다. 네. 그리고 실제적인 견제 기능이 작동돼야 된다.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네,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대통령의 가족, 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아예 특별감찰관 자체를 세우지 않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음, 이게 이래놓고 누군 잘못했다고 적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내로남불의 끝장판입니다. 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댓글에서 몇 개 복수의 어떤 그 구독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어오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 혹은 이제 석방 여부 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민감하지만 많이 민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탄핵은 네.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입니까? 예. 네. 그리고 제가 이 탄핵에 관한 질문을 아마 한 2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답변이 초질감 그리고 같으셨나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계속 탄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아니 지금 언론이 지금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는데 거듭거듭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그 얘기하다가 다시 또 과거로 빨리 들어가는 네.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네. 넘어서 미래로 가야 된다. 네.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야 될 때다. 네. 지금 이 정부는 계속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거의 따라가서 같이 또 과거 얘기하고 앉으면 아. 우리 미래는 언제 준비하고 네. 누가 준비할 거냐. 지금 우리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뭐가 변화됐습니까? 지금 딴 데 변화된 게, 생각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건 아마 우리 이 정권이 예. 막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또 우리의 아젠다로 만들 거예요. 아. 거기에 우리 말려들 필요 없다. 아, 저는 그렇게 미래로 가겠다.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에 관련해 지금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 더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얘기. 예. 네. 뭐 이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빨리 했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벌써 너무 늦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논의의 장에다 흘려가지고 네. 뭐 어떤 전 대표는 또 뭐 사면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네. 또 당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정말 못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련의 문제고 이 연세 드신 대통령 네, 그것도 네. 두 분을 다 지금 구속하고 그러게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일련에 관한 문제다. 네. 그리고 이런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인데 뭐 이 무슨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도 아니고 빨리 사면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뭐 지난번에 광주에 가셨던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뭐 물세례도 받았는데 용기를 많이 내셨네요. 이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이 이제 서진 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네. 뭐 이렇게 서진 정책에 동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광주의 민심이나 호남의 민심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호남의 민심을 더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좀 견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 1위인 분은 누군가요? 이낙연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런가요? 비슷하게 우리 예. 우파에서는 또 네. 홍준표 아 여기 네. 그 예. 지금 민주당 약 아니요. 호남에서 호남 네, 호남에서. 예, 호남에서 호남에서 지금 표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두 우리 분이 당의 네, 후보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표가 많은 걸로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우리나라 좁은 나라입니다. 네. 2시간이면 끝까지 가요. 예. 네. 근데 거기서 뭐 지역 차별하고 하는 음. 건 정말 네. 도리가 아니고요. 예. 네. 저는 호남 참 사랑합니다. 예. 영남도 사랑하고 네. 뭐 우리 저 충청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예. 지금 이 좁은데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좀 과감하게 털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이 맺힌 분이 있다면 예.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8시까지 이제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들었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연장했습니다. 예, 그 사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 비전 발표회도 하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그 국민들에게 꼭 황교안이어야 한다. 내가 다른 점은 이거다. 국정 운영의 그 경험이 있다는 거를 제외하고 그 어떤 딱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을 꼭 좀 듣고 싶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황교안이다. 이거를 좀 네. 강하게 네. 좀 어필을 한번 해주셨으면 나여야 해 좋겠어요. 하는 이유를 아주 강하게 어필해 네.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입니다. 예. 네. 평상시가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네. 나라가 정말 급전직하에 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음.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했고 네.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네. 안전 총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네. 되기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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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는 없지요. 네. 이 나라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정말 위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입법, 사법, 행정에 하셨죠. 여러 부서를 네. 같이 했고 거기에 네. 이제 위기 네. 관리 능력까지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네. 때문에 네. 국민들의 어려움에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댓글에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다 두루 섭렵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 영역을 했다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역을 잘 수행했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아마 국민들께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장관 시절에는 통진당을 해산을 했고 네. 뭐 또 그 네. 뭐 네, 그래서 네. 위기 상황도 이제 극복을 예, 했고 예. 또 뭐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조국도 네. 물러나게 사퇴시켰고 네. 또 지소미아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한미 간의 협약이지만 사실은 미국과 함께 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지소미아를 이 정부가 폐기하려고 그러는 것을 네. 제가 단식으로 사실은 예. 국민과 함께 그 막아냈었습니다. 당시에 잘 봤습니다. 그런 위기 네. 극복 능력이 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후보님을 뵈면은 좀 점잖으시고 이래서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은데 삭발 투쟁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죠. 네, 삭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때 진짜. 별명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막그 네. 오토바이 탄 그런 그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할리 타시는 짤도 네. 제가 근데 봤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열광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네. 많은 그 공감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 이제 많이 머리를- 받으셔야죠. 머리를 삭발하셨을 때. 얼마 네. 이 정부가 예. 못되게 했고 네. 막아야만 했으면 네. 제가 삭발까지 다 그게 했겠습니까? 말이에요. 예. 단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 정부가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삶을 완전히 실험하고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분노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네.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마땅히 네.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네. 됐죠. 예. 그러고도 안 들으니까 제가 단식까지 하고 이렇게 네. 하게 됐던 겁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지지율이 대선 후보 간의 좀 지지율이 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낮으십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끌어올릴 방안들이 중요할 거거든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제 우선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네. 8분 남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4분 남긴다고 네. 그래요. 네. 8명 안에 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갈 것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4명 더 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최종 4명이 배틀을 할 때는 네. 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네. 국정 경험이나 또 정책 역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국민들에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이었더니 이런 것들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딱 보면 길이 딱 보이잖아요. 네. 8강, 4강, 네. 4강 안에 들어가서 이제 네. 이 배틀을 하면 결국 이제 네.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도 네. 국민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저-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자 한다면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가 많습니다. 코로나 그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은 이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민생이 많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화가 많아졌어요. 또 젊은층들은 남녀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런 진짜 소득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 뭐 할 것 없이 정말 화가 많아졌는데 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뭔가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뭐 프랑스 대혁명을 말씀하셨지만 딱 프랑스 대혁명의 그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한 지도자를 원해요. 나폴레옹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예. 2019년도에 당 대표가 된 다음에 네. 강력한 투쟁을 했습니다.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네.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강력한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합니다. 예. 지소미아도 막아내고 네. 조국도 물러나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공수처법 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상한 선거법의 실체도 알게 네. 됐고 뭐 이렇게 이제 됐죠. 네. 지금은 절대로 극우라고 그래요. 왜 극우냐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투쟁으로 네. 일관했다는 네. 거예요. 네. 저는 투쟁으로 일관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민부론, 민평론, 민교론 정책 대안을 계속 내놓은 사람이에요. 네. 또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었기 때문에 사람 모으는 일, 인재영입 활동을 계속한 사람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우리 장외 투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장외 투쟁만 했냐? 원내 투쟁 치열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투쟁이라보다 원내에서 경합 했고 또 소통,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장애 투쟁을 한 건데 네. 그때 우리보다 먼저 국민들이 광화문에 나가 계셨어요. 예. 그분들이 떼학볕 아래에서 절규하고 계시는데 네.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또 음.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데스크 앞에 앉아가지고 국회 안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네. 논방하고 있는 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게 맞습니까? 함께 이거를 투쟁하셔야죠. 이거를 극우라고 말한다는 네. 거는 결국 네. 국민들을 극우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정치인분들을 많이 만나뵈면서 느낀 게 싸우는 투쟁과 그리고 이런 그 막싸움을 좀 구분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 싸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투쟁만을 보여줄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싸움은 속 시원한 이런 좀 이제 대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다시 집권하면 민생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네. 집 확실하게 해결할 겁니다. 네. 길이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때 네.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네. 전국의 집값이 내려갔어요. 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겁니다. 음. 확실하게 집 잡을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이걸 실현할 겁니다. 네. 취업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하잖아요. 그럴게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경제다 망가뜨리니까 일자리가 없죠. 네. 일자리 살릴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지금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외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 네. 네. 이 갈라파고스 7대 규제만 해소해도 네. 일자리가 92만 자리가 음. 나온다. 네. 이런 전경련의 보고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경련 보고라는 거는 그렇게 해주면 92만 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규제만 풀어도 네. 네. 수백만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가 권한 행사하려고 규제를 묶어두니까 기업이 못 움직이고 네. 기업 못 움직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공무원 늘려가지고 결국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공무원 수가 늘어났죠. 그렇죠. 많이. 예.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국민들 세금 폭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네. 정상화해야 되는 거고요. 뭐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네. 네. 그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이 있을 때 부과하는 거지 네. 가지고 있는데 막 부과하는 것은 이건 네, 아주 네. 신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교육 문제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정부 교육 문제에 관해서 한 게 뭡니까? 무슨 위원회, 네. 뭔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2년 지난다면은 결론 없음이에요. 네. 이런 무능한 정권입니다. 저희는 교육 정책 확실하게 바꿀 계획이 있어요. 네. 정말 국민들께서 네. 말로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권한을 주시면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다면 합니다. 네. 그러시다면 저도 청년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안 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방금 말씀 주신 뭐 일자리, 그다음에 뭐 주거, 복지에 대한 레퍼런스도 청년들이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좀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많아요. 사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주거든 정책, 복지든 일자리든 거기에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우리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혹시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아내가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네. 아내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들들과 자녀들과 네. 함께 협력해서 네. 정말 지금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네. 뭐 책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네. 위로하고 회복하는 이런 네.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예. 정말 현답이시네요. 현답이야. 아주 현답이야. 예. 우문도 우문도 아닙니다. 현문 예, 현답. 현문 현답. 자, 아주 좋아요. 야, 예. 그래도 여기 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는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물어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지금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한패가 되고 있죠. 네. 이 정부는 한패가 되고 있어요. 네. 한패가 돼가지고 뭐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정책은 정책이라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대북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괴멸시키기 위한 준비를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 왜 핵 미사일 쏘겠습니까? 예. 왜 핵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거 뭐 어디 누구를 향한 걸까요? 우리나라를 향한 우리나라죠. 거예요. 네. 계속 유사시에는 도발할 수 있다. 예. 이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핵 미사일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쏘고 있습니까? 네, 그건 네. 뭐냐면 핵으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서울도 타격할 수 있고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영남, 호남 여러 군데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도 다 선의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같은 정말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 정말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같은- 해석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의 대변인 역할하는 네, 그 네. 의도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과거 이제 그래서- NL 우리 세대라고 하죠. NL 이제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북한과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까. 결국 그래서 대북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네.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지 안보가 안 갖춘 채로 대화만 한다면 네. 지금 네. 이 정권처럼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예. 북한의 놀이감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음. 아주 튼튼한 안보만 하고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또 통일을 이루겠습니까? 네, 네. 튼튼한 안보를 갖춘 뒤에 그리고 우리 또 더 강국이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충분 이제 그렇게 한 뒤에 대화를 해서 네. 결국 이제 우리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거꾸로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실 그 국격에 비해서 국가적인 이런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격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해외 원조 비율 ODA라고 하죠. 그 비율이 상당히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좀 ODA 비율을 좀 높이고자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 예. 시절에 예.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예.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네. ODA 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것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마련해서 예.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좀 빚을 갚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이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예. 하느라고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필수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뭐 거의 안 하니까 예. 근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존경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가고 있다가 지금 다 망가져 버려서 이제 조롱거리가 됐어요. 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혼자서 밥 먹는 혼밥 신세가 됐고 예. 네. 뭐 이렇게 됐지요. 참 참담하다고 네. 생각하고 예. 저는 답은 없다. 정권 교체밖에 네. 답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시간이 한 1분 가량 2분 그쵸.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각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또 중심으로 활동하시며 어떤 이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실 건지 강한 메시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청와대라고 전에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청와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예. 네. 책 이름은 초인류 정상국가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상국가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두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비정상의 반대말 정상. 지금 나라가 완전히 비정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 이 나라를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비정상의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이것을 되잡아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라고 하면 네. 두 번째 의미는 정상 국가를 만든 뒤에 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던 세계 최고의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어 가자. 그게 제 생각이고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2006년도인가요? 2008 통일만 년도. 되고 2008년인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지금의 성장 속도만 유지해도 예. 2050년에는 G2가 된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G2까지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가 가는 길을 지금 거꾸로 되돌리고 있어요. 예. 역주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역주행을 막고 우리가 꿈꾸던 초일 정상국가로 가는 이런 여정들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네. 힘은 통합에서 나옵니다. 네. 이제 우리 통합을 이루어서 네.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네. 각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사실 과거 검사 시절에 재밌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 네. 아쉽더라도 다음번에 또 나오신다면 그때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과거 네. 검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 한번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뭐 어렵지만 재밌는 예. 네. 검사 시절에도 참 어려웠지만 네. 재미있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더킹 같은 네. 이야기 실제로 있었습니까? 다음에 한번 기회에 기회 되시면 기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